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헌재 주변 진공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좀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임박한 것만은 분명한데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어요. 네, 경찰에서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탄핵 선고 이래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이다. 그때 거기는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거다라는 표현까지 어제 나왔고요. 예. 가포 비상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포 비상이라고 하면은 의료 비상보다 좀 더 높은 단계, 그리고 뭐 준전시 상태보다는 좀 낮은 단계인데 전국 경찰의 연가가 중지되고요. 100% 가용 경력이 전체 경찰 인원이 다 동원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전체 인원이 다 정위치하게 되고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서울 중구와 종로구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인력이 다 배치가 되고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저 캡사이신 스프레이나 어떤 장봉 이런 장비까지 이용해서 진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탄핵 심판 선고일이 헌재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경비 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이제 알리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선고일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예상은 돌아오는 금요일이 될 거다,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사실은 늦어도 오늘 내일에는 발표가 먼저 공지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판결하고 그 발표되는 일정 공지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예. 그러니까 밀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번 주 힘들지 않겠냐, 다음 주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은 혼란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 헌재에서 빨리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같이 있거든요. 예. 특히 그 논리로 나오는 게 이를테면 당장 광장에서 그 여론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어제도 그 국민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고 해서 그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삭발식하고 뭐 거기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나 김계리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반대로 비상행동,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서도 지금 단식 농성 진행 중이거든요. 네. 뭐 이런 압박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정치권도 사실은 이런 압박에 가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몰려지는 그런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급변심 시나리오. 그 전에 이제 광장으로 모여진 열기를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게 나면 선거 에너지로 바꿔서 급변침해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어떤 계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서 네. 대통령이 직접 뭐 관저 정치 혹은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신당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광장으로 지금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되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장 오늘부터 매일 2시에 의원총회하고 매일 저녁 7시 반, 8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릴레이 발언하고 천막 치고 뭐 이렇게 하기로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확정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왜 하냐라고 봤을 때, 민주당 뭐 하냐, 왜 태극기한테 광장에서 밀리냐라는 지지층의 여론이 되게 거세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민주당은 최근에 정책 얘기, 뭐 중도 확장, 52시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세금 얘기 뭐 이런 것들. 중간고사도 안 끝났는데 왜 기말고사 준비하냐 라는 여론들의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압박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선고가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욕먹는 상황들 좀 다른 데로 분출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광장의 열기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주목하신 부분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사들도 많이 비상이다 요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음. 같은데 가포 비상은 사실은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원래 2 주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직무대리 아니어도 서울청장이 2 주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2주 전에도 이미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는 조치가 뭐냐 이렇게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네. 따로 물어보니까 범위를 일단 좀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헌재 쪽을 해 왔는데 관저 쪽이나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사 쪽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론사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운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미리 기동대를 보내놓는 건 아니고 만약에 현장 분위기로 봐서 뭐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동해가지고 공격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 기동대 투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건 결국에는 시위대가 이제 예. 불이 번지면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깔려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때도 그런 걸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을 쳐들어가서 뭐 난동을 폭동을 벌인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탄핵 선고가 나면 그때는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자 이런 자세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 보호 요청도 경찰에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다. 이거 좀 예.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문제가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배경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9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됐을 때 그때 사망자가 4명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 숫자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좀 되짚어 보면은 되게 일방적이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에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수준이었지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다 탄핵될 거라고 봤고 그럼요. 그다음에 광장의 민심이라는 건 압도적이었잖아요. 압도적이었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당시에 그 새누리당 뭐 이쪽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 이런 상황일 때도 불구하고 4명이나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 정도의 싸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고 특히 제가 경찰 쪽에 어제 물어봐서 들은 얘기는 이제 집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게 통제하기도 어려워지게 되는데 가장 좀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타났을 때라는 거예요. 음. 어떤 선고가 나왔을 때 예. 주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좀 북돋거나 아니면 선동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이런 대통령이 석방까지 된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로우키로 움직이고 있긴 예. 하지만 당초 예측했던 거는 대통령이 광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가열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권도 이런 문제 상황을 좀 높이고 있는 가세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도부도 나서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고 특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단식 농성도 또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4명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탄핵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고민이 어떤 게 있냐면 어제 국민의힘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흐름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가는 거는 뭐 일종의 거의 줄을 서시오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고 한다. 싶다. 관저 가는 건 다 가고 싶어하고 지도부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말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의원총회를 일부들이 열어달라고 이제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의제로 삼고 싶은 게 집회 나가자 이거인 겁니다. 개별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당 지도부에서 막고 있는 거는 당 차원에서 우리 집회는 안 가 이거거든요. 지금 당 지도부가 가면서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도 개인 자격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만나는 것까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 쳐도. 오케이인데 집회 가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쌍권,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관저 앞에 체포될 때 관저 앞에 갔던 의원들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윤상현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인물들은 장애 집회도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의총을 열어달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 계속 안 열고 버텼답니다. 근데 그 압박이 너무 거세서 오늘 아마 의총이 열릴 거라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놓고? 열릴 거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열리게 되면
뭐 숫자를 엄밀히 세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의원 얘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나가자고 하는 의원들이요. 어허.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아마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양쪽에 이제 의원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집회들이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정치권이 가세해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더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좀 속내도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거는 이 민주당은 좀 공식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음. 각각의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네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좀 고민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속내가 이게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 판단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대로 쭉 가면 이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소하게 이긴다. 양쪽 다 결집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에서. 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대로 쭉 가면 집회 가고 이렇게 쭉 가면 근소하게 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대선은 중도 싸움이니까요. 네, 이 지점에서 해석 분석이 똑같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닌데 국민의힘의 뭐 다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상황이 정 안 되면은 정치 혐오를 부추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 아휴.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이 안 나와야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의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 구성상 보수가 좀 많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근간에는 지도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근간에는 이대로 가면 이제 질 수 있다 이런 판단들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속내가 복잡한 정치권의 상황들 정리를 해주셨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죠, 김가일 기자. 네, 수사기관 고발전. 여야가 여당은 공수처, 야당은 검찰총장 각각 고발했습니다. 네, 수사기관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검찰의 공수처를 고발하는 상황. 야당은 공수처의 검찰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명분을 짧게 좀 말씀을 해드리면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물론 공수처가 늦게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신병을 보내긴 했지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열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지체돼서 그래서 구속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넘겼던 거 아니냐라는 지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간 지체됐다.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봐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이거를 붙잡고 있었던 사건을 뺏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불법 체포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런 이유로 공수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기도 했어요. 정리해 보자면 이번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유를 두 가지 들었잖아요. 네. 하나가 구속 기간 넘겼다. 네. 하나가 공수처는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했다.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각 당이 각각 하나씩을 잡고 고발을 한 거네요. 네, 본인들이 유리했던 지점, 본인들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과 일관성이 맞는 지점들만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한 가지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과연 실질적으로 추진하느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제일 뜨거운 쟁점이 이 탄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책임에서 심우정 총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런 명분들을 갖고 강경파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논리가 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탄핵이 30번째 탄핵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정무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탄핵이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지거나 아니면 그 쟁점들이 한참 뉴스가 될 시점은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 아니냐. 대선판에 이 탄핵이 굴러가면은 민주당한테 여론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저희가 연결하거든요. 요 부분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지금 탄핵 선고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 지금 이게
이제 법률적인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검찰은 어쨌든 그 내용이야 헌법 재판관들만 알겠지만 나름대로 최고의 그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그럼 조직의 그 생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 얘기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헌재 판단이 혹시 모르겠네. 윤 대통령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판단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근데 완전히 검찰 조직 논리 네, 완전, 측면에서 네. 해석한 사람의 해석인 거군요. 맞습니다. 완전 정무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근데 그간 움직여왔던 흐름을 보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뀔 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독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흐름들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런 징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윤 대통령이 로우키 대응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있는데 자신감의 발현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로우키로 몸을 낮춰가는 게 오히려 자신감의 발현이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축구로 치자면은 완전히 졌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수를 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허. 골키퍼 한 명 남겨놓고 다 공격을 한다라거나.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무조건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광장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지층들 결집하고 마지막으로 움직여주세요. 이런 흐름을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흐름을 보면 오히려 좀 느긋해졌거든요.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추가로 지정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하고 로우키로 대응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 이런 변론 해석입니다. 재개 요청은 결국 안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뭐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확정적인 한다거나 건, 이런 건 네, 전혀 그런 아닙니다.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를 네. 취재해온 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여권 쪽이에요, 야권 쪽이에요? 어느 쪽 인사예요? 주로 여권 쪽이죠. 여권 쪽 인사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실제 이런 것들이 징후로 볼 수 있는 거는 헌재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 여권 쪽에서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인용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재판관들의 이탈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명이 있는데 3명이 이탈하면은 기각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려면은 기각을 시키고자 했다라면 일부 재판관들이 예. 그랬으면 미리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변론 종결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변론할 때 뭔가 문제제를 네, 계속했을 이거 거다. 조금이라도 얘기 더 들어봐야죠.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이 지연됐을 예, 건데 그런 예. 움직임이 없고 단일대우니까 예. 인용.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해왔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즉시항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헌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예측이 실제에 가깝냐 안 가깝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 뭐 여권에서 흐르고 있다 네.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김경수 전 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혹은 한칼 토론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나요? 또 짧게 더 있습니까? 네. 좌표 확인 안 했다. 예, 이거는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죠. 네, 조종사가 전 임무 과정에 걸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표적을 재확인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먼저 1번, 그러니까 2대가 있었잖아요, 전투기가. 네. 1번기 조종사는 폭격 지점을 포함한 좌표 14개를 2번기 조종사한테 구두로 불러줬고요. 예. 2번기 조종사는 이거를 노트북 형태로 돼 있는 비행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을 했는데 좌표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불러준 좌표가. 그러니까 뭐뭐뭐 05 뭐뭐뭐 이렇게 불러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뭐 00 뭐뭐뭐 이렇게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번기 조종사가 잘못 불렀는지 아니면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서 조사가 더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 한번 벌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 조종사들이 좌표 입력이 바로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답니다. 전투기에 각각 업로드할 때 그때 그 업로드 값이 정확한지 재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표적 확인됐다라고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나중에 그 보고한 다음에도 각각 두 사람이 교차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차 확인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 공작사에서도 작전사령부에서도 이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걸 처음에 최초 인지했을 때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응하기보다는 이 떨어진 폭탄이 우리 거냐, 그러니까 공군의 탄이냐 아니면 육군의 탄이었냐 이걸 먼저 살폈던 그런 좀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폭탄을 다루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군의 기강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가?
해이해진 건가?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